높은 산에 살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적당한 수입을 갖고 마음 편히 사는 거,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소원이었어요. 40대 어느 날 초반에 그런 소원을 이룰 만한 터를 발견했어요. 나는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외롭고 아픈 것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 터득골은 새로운 개념의 서점인데요. 꿈꾸는 삶을 현실로 가져오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지요. 터득골 인상학교 북클럽을 중심으로 북스테이, 공연장, 카페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 터득골만의 큐레이션으로 정선된 아주 보석 같은 책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책은 2주에 한 번씩 계속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든지 와도 북카페에는 책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만 이 터득골 서점은 조금씩 계속 책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늘 새로운 책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책 만드는 일을 평생 일생일업으로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니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그 일을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책을 일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책 만드는 것을 일로만 여겨서 하고 있지 않았나,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내 인생하고 내가 지향하고 내가 살고 싶은 거하고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를 겹쳐야 되겠다. 제가 시골에 살면서 풀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제 고집대로 이 책을 내게 됐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책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잡초에 관한, 식물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거는 팔리지 않는 책의 어떤 장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내면 손해만 볼 뿐이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제 인생의 그 전과 후를 가눌 정도로 큰 도움을 많이 줬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로이드 칸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작가이자 목수이자 출판인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역시 저하고 비슷하게 그 오래전 그 세월에 시골에서 출판도 하시고 집도 짓고 목수도 하시고 책도 쓰고 먼저 그 일을 이제 실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너무 반가웠죠. 시골 생활하고 싶을 때는 흙집 짓기 책, 가구 만들고 싶을 때는 가구 만들기 책,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일을 끝내고 찾아가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을 일하면서 만나게 되니까 일거삼득이라고 할까? 이제 시골로 터득골에 오기 전까지, 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어떤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을 오랫동안 가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집 짓기와 가구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가구를 가르쳐 준 사람이 이제 이 박종선 작가인데, 수업을 하는 2년 동안 서로를 많이 이해하게 되고 얘기를 많이 함으로써 같이 한번 집을 져보자고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저도 어떤 그 가구만 만들던 사람으로서 집을 한번 오밀조밀하게 한번 자기의 생각대로 한번 집을 지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의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꾸었던 어떤 집을 한번 구현해보자, 이런 의기투합하에
5년도에 이 집을 짓게 됐어요. 겉으로는 창고같이 투박하지만 들어와서 보면은 그 어떤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가 절감되는 그런 집의 원리도 이 안에 들어있고, 겉으로 보면 흙집이 아니지만 실제로 들어와 보면 흙벽도 있고, 또 이 내부에 가구 6개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박종선 작가는 저희 집을 짓고 1년 후에 서울의 어느 유명한 화랑의 전속 작가가 됨으로써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작가가 됐고,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에 가구를 20점 이렇게 세트로 제공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는데, 그게 또 이제 영화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전 세계에 한 1억 명 정도의 사람이 그 박종선 작가 가구를 보는 그런 어떤 경사도 있었죠. 처음에 애초에 생각은 도심 인근에서 사무실 서점을 내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김기철 선생님은 터드골 같은 좋은 곳을 놔두고 왜 바깥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터드골에서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나한테 용기를 주고 부추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로서는 터드골에서 서점을 한다는 거는 매우 큰 모험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제가 실패를 하지 않는가 그런 어떤 우려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사가 불법 두려움은 사라져. 이제 처음부터요. 무서울 때 걱정될 때 아냐 벌레 불러. 어떡해요? 아냐. 사가 불법 사가 불법 두려움은 사라졌죠. 너무 좋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선생님이 늙은 개가 뭐라 그랬어요? 네 가지 조건을 지켜야 돼요. 나한테만 좋은 건 안 되고 같이 너 다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떠올려가지고 한 달, 2달, 3달이면 거의 난 이루어진다고 봐요. 산에다가 서점하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망해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3년 지났는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매일매일 떠올려가지고 이 늙은 개 법칙처럼 4가지 조건을 매일매일 내가 바래가지고 이 소원을, 숲속에서 서점을 하는 소원을 이룰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웠으니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아예 나누는 것으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 터득골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일을 하다가 그 결과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뭐 그 다음 주가 됐든 한 달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은 언제든지 기꺼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여한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서점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구현하게 된 거죠. 목적거리 다 주고 가요. 숙여가지고. 좋아요. 목적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목적거리 아냐벌레한테 던져주세요. 내 이름을 들어봤니? 아냐 벌레. 생강 열매 먹고 사는 아냐 벌레. 걱정 근심 무서움 생각날 때 날 부를 주문을 외워봐. 늙은 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알다시피 오냐나무는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줘. 너희들은 맹수에 이렇게 잡아먹히는 생각을 자꾸 떠올리지? 그래서 오냐나무는 너희가 원하는 줄 알고 맹수를 만들어주는 거야. 자,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빌어봐. 눈을 감고 생각해보려. 오냐나무는 우리에게만 보이나 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준이는 수리를 데리고 오냐나무 숲으로 갔어요. 오냐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숲이 인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사실은 굉장히 넓고 크다라고 보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죠.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생명을 좋아하지만 죽음은 되게 회피하고 싶어 하고 외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음이 없으면 삶은,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이 숲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계절의 변화. 우리가 전체적인 생명의 관점에서 사실은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은 특히 뭐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숲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 숲의 생태계를 잘 정말 365일 지켜볼 수만 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하나의 근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웰다잉 이퀄 웰빙인데,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 선생님이, 스승이 이제 자연이라고 보거든요. 뭔가가 이 6개 중에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 번쯤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오냐나무에 6개의 나뭇잎이 있는데요. 이 나뭇잎에 6개의 소원을 적어주시고, 소원을 선언하면서 또 우리가 두려움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 또 하나하나씩 접어보시면서 또 두려움 또한 하늘로 날려보내면서, 나는 지구에게 가치를 돌려주는 삶을 산다. 나는 여행과 명상을 통해 세상의 행복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서점할 때 제일 좀 힘들게, 시작하기 전에 힘들게 생각했던 게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를 늘 맞이해야 되고, 또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잠까지 재우니까 그게 내 성정에 과연 맞을까, 또 진상 손님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조용한 숲속에 와서 사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해서 왔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걸 함으로써 내가 확장되니까. 두 가지를 경험해 보니까 그 쓸데없는 기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찾아가야 될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리고 하룻밤 잔다는 거는 좋은 이웃과 연결되는, 그냥 다녀가는 사람과 하는 얘기와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자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 깊이와 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끈끈한 그런 이웃 간의 정이 생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이웃에 관한 신뢰를 내가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아주 좋은 오브제였다.